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2 ICT 국제공동연구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슬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귀빈내외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과 미국, EU, 영국,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와 함께 ICT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정보 교류의 장인 만큼 오늘 행사를 통해서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상호적으로 더욱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는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정통방통 채널과 줌 초대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프로그램의 순서와 내용은 오늘 행사의 공식 홈페이지죠. www.girc 숫자 2022.org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2개의 특별 세션과 개회식, 또 이어서 2개의 메인 세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의 첫 순서죠.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세션은 한국 스페인 사이버 보안 워크숍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특별 세션에 대한 소개가 있겠는데요. 소개는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원의 한국 대표이신 조르디 에스플루가 바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Yes, good.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은 지금 아침인데요. 저희가 사이버 세큐리티에 대해서 8분의 그 스페인 측의 발표를 들을 예정입니다. 대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의 현황을 좀 잘 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9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오늘 저희가 개최하는 ICT 국제공동연구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스페셜 세션으로서 특히 사이버 보안, 스페인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또 오늘 이렇게 행사를 가능해 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스페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르디 에스플루가고요. 스페인 대사관에서 CDTI 즉 산업기술 개발원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또 주한 스페인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CDTI는 스페인의 과학과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 또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인하론으로 제가 CDTI 소속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과 함께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또 디지털화가 급속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록다운이 진행이 되었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또 뭐 파트타임으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도 수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물류 부분이 많은 타격을 입었죠. 또 아직도 물류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많고 서플라이 체인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화 그렇지만 덕분에 그런 문제도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인프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위해서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디지털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뭐 e헬스, 그러니까 이제는 원격 진단이나 원격 치료가 가능하죠. 또 e-가버먼트, 전자정부, 또 정부와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뭐 원격 공부 등등이 이제 다 가능하게 되는 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커라든지 뭐 다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 되는 것이고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야말로 스페인의 디지털 어젠다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요. EU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페셜 세션 다음에 진행이 될 국제 공동 연구 컨퍼런스 그렇지만은 이 국제 연동 컨퍼런스가 2017년에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고 아마 이번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충분히 그게 진행이 될 거라고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듣기 전에 일단 스페인과 한국의 정부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클래스비 코리아 스페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참석하는 분들께서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CTI와 한국의 IITP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중심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양국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별로 그러니까 기술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ICT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연구 프로포절 공모로 저희가 받았던 것은 AI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뭐 여러 업계에 적용이 되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A라면 뭐 공공교통이라든지 뭐 또 산업 분야에서는 또 환경 분야의 AI도 포함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연구 기관이든 뭐 대학교가 프로포절을 낼 수가 있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참여 기관 하나, 한국 참여 기관 하나가 최소한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최소 하나만 참여하면은 다른 단체들은 얼마든지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텀업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ICT 분야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고요. 그리고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간은 1년에서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개발이나 노력을 통해서 기술을 상업화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즉 시장 중심적인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기술의 혁신과 또 성숙된 기술이 조금 제공이 되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펀딩 자체는 스페인의 CDI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엔티티는 CDI를 통해서 펀딩이 되고 한국의 엔티티들은 IITP를 통해서 펀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2개인데 이게 아마 끝나게 되면은 또 다른 공모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사회자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또 국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특별 세션 소개 말씀해주신 조르디 에스플루가 바흐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스페인 사이버 보안 정책 소개에 대한 세션입니다. 첫 번째로 스페인 마드리드 공과대학교 자비에 페레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엘리사와 마스터 AI for Gov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에 페레 교수님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현재 연사의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Students and roughly 3,000 teaching staff and researchers. 네, 3,000명의 연구자들과 이제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100개 이상의 다양한 협약들을 전 세계 대학들과도 체결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인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 기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대학 순위에서도 특정한 분야에서 사이버 엔지니어링 그리고 도시공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시공학 6위, 그리고 건축은 27위,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광업 같은 경우에는 35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공대 부분에서 QS 순위로는 5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페인의 대학 시스템에서 새로운 기술의 벤처 창업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연구 기금을 가져오는 데서도 1위, 그리고 산학 연계 혁신 부분에서도 지난 수년간 1위를 고수해 왔습니다. 저희는 아주 강력한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한 유럽의 기술 대학과 그리고 북미, 중남미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대학과도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사 알라이언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이니셔티브는 EU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대학들을 중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9가지의 주요한 기술대학교들이 유럽 내에서 보조금을 선정을 받아서 지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UPM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의 미래 엔지니어를 키워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강력하게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그리고 실세계에서의 사회적인 당면 과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당면 과제에 대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기술의 민주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발표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명의 주요한 연구 대표가 있는데요. 스페인 이외 지역에서 첫 번째로는 하버드 대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역량을 증대하는 것을 리서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진이 연구를 굉장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MIT 그리고 조지아 텍과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표를 아시아의 상하이 텐지 대학교에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저희의 존재감은 한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상하이 대학교에 2012년부터 연구 대표를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시아의 대표로서 역할을 역임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스페인 캠퍼스에서 함께 또
UBC와 함께 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대학들과 함께 저희가 중국 스페인 사이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 스페인 캠퍼스에 함께 참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저희는 아주 거대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팬데믹 전에는 거의 200명의 학생들이 양방향으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명 이상의 교수들이 한 해 교류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15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아시아의 주요한 파트너들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들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젝트의 파트너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의 협력 주체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도 곧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또 다양한 분야에서 착수될 예정이 있습니다. UPM 난징 혁신센터를 2023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것은 난징 경제개발구역과 함께 손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업가들의 다양한 기틀을 깔아주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과 기업가들이 기술 혁신과 어떤 기술과 관련된 협력들을 중국 파트너들과 진행한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피스를 제공을 하고 CDTI와 함께 손잡고 많은 활동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나가 있는 스페인 대사관, 영사관과도 협력을 하여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 IT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번에도 상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강력한 연구 활동을 IT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대가 스페인에서 UPB와 함께 최초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UPB, UPC와 함께 동일한 해에 창설이 되었고요. 저희가 특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AI입니다. 왜냐하면 AI 과가 UPM에서 46년 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AI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 창설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AI에서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숙련도의 AI와 관련해서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AI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의미론적 웹이라든지 데이터 과학, 빅데이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헬스, 운용, 교육, 에너지, 공공 서비스 분야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영역을 보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리서치 그룹에서 연구자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연구 기관이 주요하게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반어를 다루고 있는데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텔레커뮤니케이션 센터라고 하는 IPTC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요하게 되는 연구는 동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AI를 사이버 보안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언어물리 탐지를 위한 머신러닝,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IoT의 사이버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엔지니어링 등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들이 현재 연구 작업 중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AI 혁신 스페이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구체적인 연구 분야가 AI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스페인 내 기술 혁신 전략을 위한 국방 분야에서의 전략을 위한 워킹 그룹에 오랜 기간 참여를 받습니다. 또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AI for Governance라고 하는 마스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금은 EU에서 나오고 있고요. 밀라노의 폴리테크닉 드 밀라노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독일의 여러 기관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식을
전문가들이 이제 특히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제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특히 AI와 관련된 영역에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 가운데 EU 센터 오브 엑셀런스를 공공 분야에서 AI에 대해서 구축하는 것을 또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활동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기술 외교 분야입니다. 대학들, 특히 오랜 경험을 국제 교류에서 가지고 있는 UPM과 같은 대학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육성을 하고 또 국제적인 교류를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이제 국제 교류가 또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좀 견고한 이해를 기술과 과학 혁신이 이제 국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기술과 관련해서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겠고요. 특히 그 예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그리고 여러 사안 가운데 인권 관련, 그리고 유럽의 가치, 특히 EU와 UPM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유럽의 가치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베호 교수님께서 또 이것을 이끌고 있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한 경험을 아시아에서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과 이제 교수진들과 학생들에서 기술을 외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센터도 만들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국제 교류와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해서 고취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또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엘리사와 마스터 AI4 고번번체에 대한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자비엘 페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역시 스페인 마드리드 공과대학교 마누엘 이스테베 교수님께서 사이버 보안의 최근 발전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통역실도 원음 피드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음 피드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통역을 네, 저희는 사이버 보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여러 가지 사이버 인텔리전트 주관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코브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이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장에서 부대들이 여러 가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 자료를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t's your presentation. 네, 그러면 사이버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사이버 인텔리전스라는 것은요. 사이버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현재는 사이버 보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이버 인텔리전스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을 그를 토대로 수립했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이버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사전에 위협을 감지를 해서 이러한 그 위협이 실제 공격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이러한 위협이 실제 현실화됐다면은 이것이 사이버 공격으로 실제 모든 시스템이 피해받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공격자들로부터도 정보를 득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이버 인텔리전스가 존재할까요? 사이버 인텔리전스는 말씀대로 군사의 어떤 정보와 또 연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과 관련된 거, 운영, 오퍼레이션 관련된 거, 또 전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략적인 인텔리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여러 가지 위협이나 뭐 해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카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인텔리전스에서는 어떤 상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런 전략적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요. 그래서 전략적인 인텔리전스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는지 또 왜 그러한 공격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야말로 여러 가지 조직의 의사경찰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레벨의 인텔리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인시던스가 있을 때 대응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위협과 관련돼서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해서 또 현재의 그 위협상이 어떤지 또 향후 위협상은 어떤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술적인 인텔리전스인데요. 일상적인 뭐 대응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 악성 말웨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 뭐 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는 거죠. 즉 일상적으로 매일 대응하는 것들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뭐 도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서 트래픽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는 사이버 인텔리전스 분야 내에서 특히 사이버의 상황 인지와 연계된 부분에 저희가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이버 인텔리전스의 탑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그 밑단에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 활동 또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들을 여러 가지 조율해 나가는 것이 연계가 되고 또 사이버 인텔리전스에서는 사이버 상황에 대한 인지를 가지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사이버 인텔리전스 와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의 커맨드 컨트롤과도 연계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여러 가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떤 상황으로 변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과랑도 연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황과도 연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또 심리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연계가 되죠. 왜냐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인지를 하는 것 그에 따라서 어떻게 내 적이나 우리 아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아는 것도 다 심리랑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COP, Common Operational Pictur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 이상의 어떤 그 커맨드 지휘 계통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지만은 일반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층위에서 상황을 인지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 것이 COP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오퍼레이션 또 전략적인 각각 다른 레벨에서 의사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커먼 오퍼레이셔널 픽처 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스페인의 국방부하고도 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 스페인과 또 스페인 정부와 함께 툴을 개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5년 전부터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을 전술적인 레벨에서 스페인 군을 위해서 개발을 하였고 거기서부터 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사이버 커맨드와 함께 그는 스페인 군과 함께 사이버 상황 인지라는 COP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업들과 함께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툴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AI 부분에 또 현재는 적용하는 것까지 발전을 해서 위협을 미리 감지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취합하고 분석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사이컵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이컵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그 스페인의 사이버 사령부 커맨드를 위해서 저희가 개발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사이버 인텔리 정보를 취합합니다. 또 CM이나 다른 모니터부터도 시그널 정보도 받고 또 오픈소스의 정보도 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스와 같은 인터그레이션 툴로부터도 받고 또 다른 정보 소스로부터 다 정보를 취합을 해서 모아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면서 좀 더 광범위한 사이버 모든 시스템 사이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툴에서 중요한 것은 또 비주얼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인텔리전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트 정보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이 차트나 다른 것들도 만들 수도 있고 히트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를 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여러 부대나 대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군의 부대가 사이버 보안 향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용하는지를 이렇게 비주얼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것도 이렇게 비주얼 정보로 또 제공할 수가 있죠. 이렇게 취약점과 관련된 한 부대의 취약점을 관련된 것을 그래프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정보는 말씀드린 다양한 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컵의 장점이라면은 여러 다양한 툴이나 소스에서 오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의 점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취약점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의 그 취약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래프로 가셔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거 외에도 또 이렇게 보면은 사이버 보안 현황을
대대 뭐 부대별로 또 그들이 가진 자산별로 정리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그 자산 간의 전송이 된지 데이터 플로우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자산별로 이렇게 점들로 가셔야 됩니다. 파란색이면 침해가 건이 없는 거고, 근데 자산을 나타내는 점이 빨간색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콥이라는 저희의 툴이고요. 아주 간략하게만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사이콥이 다른 기능이나 뭐 장점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플로우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리스크 분석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그 COP 툴은 리스크를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툴을 또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베일러빌리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군의 어떤 유닛이나 부대의 어베일러빌리티를 봤는데 기업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자원이나 뭐 사이버 보안 현황 또 여러 가지 침해 현황을 정리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교통망 같은 것에도 적용이 돼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즉 사이버의 인텔리전스를 실시 환경에 적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바로 저희 사이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자료와 함께 사이버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마누엘 이스테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사이버 보안 정책 소개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교의 로렌소 꼬티노 교수님께서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Good afternoon in Korea. 네, 한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에트 데브그레다다 님께 이렇게 한국 스페인 사이버 보안 워크숍에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로렌조 코티노로 발렌시아대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사이버 보안과 EU에서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법적인 관점에서 한번 구철해 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스크린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30년 동안 EU는 공통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그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해진 것이 2016년도에 도입된 GDPR을 계기로 한 것입니다. 이 GDPR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제적인 책임성을 제한을 하는 규제이고 그리고 설계 그리고 디폴트 단에서부터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겁니다. 데이터 보호 담당자들 그리고 의무사항들 직원의 의무사항들을 또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의무사항들 가운데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의무사항들이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독립기관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이 규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 때문에 12억 유로의 과징금이 또 책정되어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지난 6년 동안, 이제 30년 동안은 이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영역이었는데요. 지난 이제 6년 동안 이제 강력한 정책과 규제가 이제 실행되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규제가 27개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했다라면은 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또 파편화가 되어 있었고, EU 전체 그리고 시장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정보 보안과 관련된 규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22년 11월에 다시 한번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NIS2, NIS2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과 의무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누가 운영 주체, 주요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의를 내리고 있고, 디지털 서비스 공급 업체가 어디인지를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다양한 의무사항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담당자가 정보 보안과 보안 정책, 리스크 관리와 예방,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 그리고 역할과 처리 업무에 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복구, 보건과 관련된 의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보안 최고 책임자가 이런 보안 의무 사항들과 관련된 요소들을 모두 다 나열을 하고, 이와 관련된 아주 총체적인 종합적인 보고서를 매 3년 안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EU 사이버 보안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한측으로 보자면은 유럽 사이버 보안 국인 이 에니사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법이고요.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규제 당국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증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유럽 전체의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인증 체계에서, 인증 시장 내에서의 파편화를 방지를 하고 또 중첩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제 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뚜렷한 독립기관에 의해서 의무사항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요구사항들을 또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적합성 평가를 또 이런 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인증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딸 수가 있는데요. 곧 또 의무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2021년도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그 규제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서의 산업 차원에서의 영향을 더욱더 증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조율센터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협력을 위한 이제 국가와 EU 사이의 공동의 사이버 센터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발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최근에 있었습니다. 22년 9월 달에 사이버 회복 탄력성법, 사이버 리질리언스 액트라는 것이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입법이 되진 않았고, 아마 내년에 채택이 되고 발효는 2년 후에 이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무적으로 사이버 보안 의무 사항들을 디지털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품의 제조사들이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책임을 이 제품의 생애주기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제조, 전달 그리고 유지 보수에서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책임을 이제 제조사에서 지는 겁니다. 모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에 남겨야만 하고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취약성과 보안 사태에 대한 보안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투명성을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뚜렷하고 이제 이해 가능한 지침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고 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이제 판매되고 나면은 취약성과 보안 업데이트를 최소 5년 동안은 진행하도록 의무화를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법이 채택이 되게 되면은 어떤 표준을 선정을 하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에서 어떤 조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규칙들과 표준을 통해서 디지털 제품의 90%가 자가평가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제조사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10%는 핵심 디지털 제품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 컴플라이언스가 외부의 기능, 외부의 이제 기관, 서드파티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패스워드 관리나 파이어월이나 그 외 운영체제 그리고 산업용 방화벽 컴퓨터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외부 기관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한 규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몇 개월 내에 도입될 새로운 AI와 관련된 유럽 규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최초의 좀 광범위한 AI와 관련된 규제입니다. 저도 이제 이 법안을 도출과 관련해서 이제 참여해 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서 유럽에서 하나의 시범사업,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이 리스크 시스템, AI 하이 리스크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위험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의무사항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고함과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을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제 제품 책임 그러니까 AI에 대한 제품 책임을 또 완수를 해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정책과 규제와 전략들은 결국은 효과를 이제 발휘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법적 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발표해 주신 로렌소 코디노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2022년 ICT 국제공동연구 컨퍼런스 특별 세션 한국 스페인 사이버 보안 워크숍 첫 번째 스페인 사이버 보안 정책 세션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세션으로 스페인 사이버 보안 기술 동향과 국제협력 소개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국가사이버안전원의 펠릭스 베리오 CEO께서 스페인 사이버 보안 현황에 대해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Good afternoon. Thank you very much. It's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국제 공동연 컨퍼런스의 스페셜 세션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이랑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확실을 증가시키는 시대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EU의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스페인의 기업들 또
학계 또 연구계와 함께 사이버 연구들을 보안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페인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국제 협력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대에 저희의 국가사이버안전원은 사이버 보안 연구 네트워크인 유니크라는 것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레니겐은 다양한 멤버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버 세큐리티의 리서치 맵에 가시면은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 팁들이 무엇보다도 그 EU 시장에 사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각 50개 이상의 연구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000명 이상의 그 연구원들이 27개의 또 대학들과 7개 연구 센터들, 4개의 또 기술 센터들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연구팀들은 또 민간 기업들하고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정부 기관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IoT라든지 뭐 네트워크 암호화라든지 인증 기술들 등등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EU의 연구 프로그램에도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국제 그 연구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저희 스페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분야에 특히 공공 펀딩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저희 국가사이버안전원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EU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2억 유로 이상이 앞으로 여기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그 사이버 보안의 R&D를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스페인의 민간 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 들이 이런 연구에 참여를 해서 사이버 보안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ICT의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들과 또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 프로그램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2억 유로 이상이 이를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로는 22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평균 100만 유로 이상의 그 펀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또 뭐 400만짜리 뭐 3천 유로짜리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기숙 솔루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또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또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아주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이 진행하는 사이버 보안 R&D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공공기관이긴 하지만은 기업들과 또 민간 쪽하고도 항상 협업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차세대 새로운 ICT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앞으로는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센터들도 스페인어의 기업, 대학 연구센터들과 사이버 보안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가 해외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네트워크나 홈피를 통해서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스페인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불확실히 증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같이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 이후 또 스페인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인의 사이버 보안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펠릭스 베리오 CEO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스페인 국방부 협력국장 콜로넬 페레스 데 테나 중령께서 스페인 국방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PPT 화면과 함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Good morning. Welcome to this presentation.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펠릭스 마틴 중사입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여러분들께 저희의 스페인 합동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파엘 가르시아 난데 소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사령부입니다. 우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동의 사이버 방언 센터 오브 엑셀런스에도 오신 것을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Throughout this speech,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저희의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난 다음에는 저희 부대의 구조와 역량 그리고 다양한 수단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인력들도 계속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트레이닝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설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긴급상황 대응팀입니다. 저희의 사이버 사령부가 이제 군사와 관련된 긴급 사태에서는 스페인 내에서 그 활동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작전 환경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매일매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분쟁 환경에서는 전 세계적인 시너지가 다양한 지상, 해양, 그리고 공중의 환경에서 또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에 또 덧붙여지는 것이 사이버 역량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제는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군을 새로 창설을 하여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하나의 지휘 통제 체계에 의해서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동 사이버 사령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끌고 있고요. 지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지휘 체계가 모든 필요한 결정들을 작전 상황에 따라에 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포병
부가 관찰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공중에서의 사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작전도 이렇게 이제 가시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스페인의 합동 사이버 사령부가 이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율을 하기 위한 임무입니다만 저희의 부대는 또 전투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의 임무는 적군의 작전 지도가 보시는 이미지처럼 흐릿하게 만드는 것도 저희의 임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이런 새로운 환경들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스페인 합동 사이버 사령부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뭐 노트북이 분실된다든지 아니면은 USB가 사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리스크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위협은 이제 논리적인 위협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공격은 저희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 체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그 형태는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 공격이라고 했을 때 늘상 떠올리는 형태이지요. 세 번째는 이제 사이버 보안 주체인 사람과 관련된 위협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제 사람과 관련된 위협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보통은 무지에 의해서 혹은 이제 혹은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합동 사이버사령부의 조직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부대처럼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부의 지원을 받는 이제 사령부가 있고요. 그 위에 병참 및 그 전투 부대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대들이 필요한 모든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이버 환경에서의 저희의 공격 역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보셨던 조직도 이외에도 저희의 이제 사령부는 군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구적인 작전 운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MOC라고 하는 작전 사이버 사령부로서 보시다시피 이 작전 구조 내에서 모든 군이 각각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무는 사이버 환경이 저희 부대들이 좀 더 잘 접근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조율하고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항구적인 작전은 매일매일 24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목표는 저희 스페인의 국토 그리고 영해 그리고 영공, 사이버 공간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방어하고 안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000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해낸 바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스페인의 군대가 이제 파견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이런 작전 상황에서 모두가 사이버 보안, 사이버 사령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핵심적인 합동 사이버 사령부의 역량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방어와 활용 그리고 대응입니다. 네, 방어 관련된 영역에서 저희의 수단을 모두 다 동원을 하여서 안보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견고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보안, 그리고 접근 제어, 그리고 계속적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의 업데이트나 아니면 트레이닝의 개선, 그리고 새로운 사이버 영역에 대한 법적인 체제, 그리고 전체적인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잘 받으면서 저희가 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 체제를 만드는 것도 저희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이런 인텔리전스의 사이클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정보를 활용하고 획득하는 것도 사이버 과 관련된 작전의 일부입니다. 어떤 공격이나 이제 사이버 영역 내에서의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적의 접근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군의 정보기관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보를 이제 사이버와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하는 주요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네, 대응입니다. 이것이 저희 운영 능력의 이제 마지막 요소인데요. 저희는 이런 역량을 공격이라고 혹은 공격 부대라고 이제 이름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임무가 공격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대응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과 이제 법적인 타당성, 그리고 대칭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툴을 사용을 하여서 사이버 무기, 그리고 우리의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 그리고 적절한 인력들을 사용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간단한 발표이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스페인의 합동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셨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미션과 역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스페인 합동 사이버 사령부의 사이버 안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신 콜로넬 페레스 데 테나 중령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2022 ICT 국제공동연구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 스페인 사이버 보안 기술 동향 및 국제협력 소개 진행 중인데요. 다음은 세 번째 발표입니다. 스페인 에세두스 그룹의 미구엘 앙헬 후앙 벨료 담당께서 스페인 산업에서의 사이버 보안 활용을 주제로 온라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in Korea.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you, the organization. 예, 우선 IITB와 CDTI 측에 이렇게 여러분의 회사를 소개를 하고 또 발표할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회사인지 수치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사이버 보안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의 기술도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했는데요. 유럽의 And we have 또 전 세계 여러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개발했습니다. 또 APD 감지, 또 인더스트리얼 사이버 세큐리티 분야도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등등의 생산 공장에도 저희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7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또 35개의 전 세계에 저희가 또 진출해 있고, 또 다양한 업계랑 협업을 하고 또 정부, 군수, 국방업체, 에너지 생산, 유통, 헬스케어, 보험 업체들하고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요, 저희가 R&D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양한 유럽의 연구 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고객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인시던트를 고객을 위해서 많이 잘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저희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많은 전 세계 고객의 성공 사례, 또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는 여러 인시던트 리스폰스, 핸들링, 그리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과 디텍션, 또 어드밴스 세큐리티 부분, 또 리스크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의 다양한 제품들이 모니터링 분야에서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밑단에 보시면은 그 저희 고객사의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윗단에서 그런 정보들, 그에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또 그것을 학습 영역으로 사용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정보를 기술적인 오퍼레이터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고객의 인프라를 관리하게 되고 그에 관련된 정보를 또 경영진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또 리스크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관련된 사항들, 또 스탠다드 관련된 사항들, 또 어떤 조직의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저희는 오퍼레이션 기술, 사이버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기술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을 지원을 해서 장비 설계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사이버 보안이 잘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그 인프라의 오퍼레이션이 안전하게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사람과 관련된 세큐리티 부분도 저희가 여러 그 직원들 또 임원들에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도록 하고 또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업용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뭐 유통 에너지 뭐 전송망이라든지 소규모 도시와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고 또 헬스 케어 부분에서 여러 장비를 또 안전하게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개 이상의 또 R&D 프로젝트를 저희가 국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주로 연구하는 분명 인더스트리얼 사이버 시큐리티, APT, IoT 그리고 크리티컬 인프라 의 보안 유지도 있고 또 저희의 현재 가장 챌린지가 되는 부분은 일단 그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일단 왜냐하면 프로세스 자동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동화 부분들 또 SOC 사회 간접 자본들을 또 잘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머신러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통해서 여러 오퍼레이터들이 또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때 문제 해결을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 기술자들이 위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스레트 인텔리전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비헤이버 패턴을 파악을 해서 공격을 미리 예측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앱노멀한 상황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려지지 않는 위협이 있을 때 머신러닝 통해서 이를 미리 교육해서 예방하도록 하고 또 상황 인지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IT 담당자들에게 몰입적인 VR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테크니션들이 상황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확보한 상태가 되고 또 항상 업투데이트된 최신의 정보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인 에세두스 그룹의 사이버 보안 기술 활용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주신 미구엘 앙헬 후앙 벨료 담당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제 공동연구 성과에 대해 스페인의 세스텔과 드텍의 라파엘 델가도 CTO께서 영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Hello everyone. My name is Rafael Delgado. I am th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텍 바이오메트릭의 CTO인 라파엘 델가도입니다. 오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행사에 초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르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소개를 드리고 또 다양한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디오와 관련된 기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사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반이 되는 음성 관련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의 제품들은 사내의 R&D 역량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C++ SDK의 형태로서 가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다양한 시스템에 통합이 되어서 다양한 플랫폼에 통합이 되어서 가용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나 또 특장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나 아니면 다양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룹 세스텔의 일원으로 계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세스텔 같은 경우에는 112곳에 긴급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미 출시되어 있는 오디오 스피치 솔루션입니다. 저희의 주요한 솔루션은 바이오복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이스 바이오메트릭스 기반으로 하는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을 하는 복잡한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레콘박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잘 적응하는 적응형 스피치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대응을 하면서 특정 발화자에게 집중을 하여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성의 전사를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오디오 워터마크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정한 어떤 음성 암호 기술인데요.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이제 오디오 시그널에다가 저희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것이 어떤 조작이 된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양한 음성 기반에 대응해서 119 센터나 이런 것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음성 시그널 자체, 그러니까 파일 레벨이 아니라 오디오 시그널 자체, 음성 신호 자체에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P3 압축이나 아니면 이제 음성의 신호 자체에 이 탐지할 수 없는 정보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워터마크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AI 기반의 보이스 클로닝 탐지를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트루 퍼소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인지 사이버 보안에서 중요한 요소인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복스와 함께 활용을 하여서 엔티 스푸핑 기술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된 음성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녹음된 발화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자행하는 것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공격자들이 굉장히 고도화된 음성 녹음을 사용을 하여서 이것이 실제 발화인 것처럼 가짜로 신호를 조작을 해서 공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제 정서 분석입니다. 다양한 이제 음성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발화자의 정서, 감정을 탐지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콜센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지금 소비자가 화가 났는지 만족하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병인학적인 측면에서까지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레벨이나 아니면 정신 질환을 탐지를 할 수 있는 평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라고 하는 특정한 정서에 집중을 해서 정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 이외에 다양한 수면과 관련된
이상 증상들을 이제 수면 중에 녹음한 음성 혹은 이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시행된 바가 없는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바이오메트릭스를 사용을 한 이제 다중요소 인증 (MFA)인데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확보가 되는 인증을 앱이나 아니면은 클라우드나 이제 이커머스나 아니면은 기업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복스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로컬 단어로 이제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로도 이제 실행이 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인가 트루 퍼소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전화에서 보이스 클로닝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적용 사례입니다. 뭐 많은 이제 활용 사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일예로 2020년에 홍콩 은행에 이제 강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 달러 정도의 출금이 이제 주요한 고객의 CEO의 목소리를 가짜로 만들어낸 공격자들에 의해서 탈취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CEO의 과거에 녹음되어 있는 음성을 사용을 해서 이제 거대 고객이죠. 그것을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또 텍스트 투 스피치를 TTS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고객인 것처럼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임원이 이것이 실제 고객과 통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TTS로 만들어진 음성에 속아서 이제 3,500만 달러를 이제 인출을 해준 사례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실시간으로 트루 퍼소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제품으로서 이런 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위해서도 투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협력 사례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한국과 진행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바이다스, 보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에서 서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곳의 이제 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IT 평가원과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입니다. 한국 IT 평가원은 이제 지불 결제 방식과 관련된 보안에서 전문 기관이고요. 그리고 보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한국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KICR, 이제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뭐 많은 이제 홍보, 뭐 촉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 인증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요한 파트너사로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보안 확보되고 중앙 집중화된 로그인을 위한 아이다스 솔루션을 완성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아이덴티티 관리와 그리고 MFA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보이스 바이오메트릭스를 사용한 MFA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시장 내에서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아이다스이기도 합니다. 저희 시작하는 것이 23년 2, 4분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유레카 C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키앗에 의해서 저희가 또 지원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CDTI가 스페인 측에서 이제 자원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 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저희 가능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저 연락 주시면 또 공유도 드리고, 또 조르디님을 통해서 또 접촉을 해주시면은 또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득택의 통신산업 분야 기술과 한국과의 협업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라파엘 델가도 CTO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입니다. 스페인 비디스럽티브의 라메스 사르와트 선임 고문께서 보안 운영 사례에 대해 영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비디스럽티브는 고객과 협력하여 솔루션을 설계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기술 부티크입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 및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전환의 다른 주요 계층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고객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실제 및 잠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고객이 제한 없는 미래를 향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사이버 보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마, 마드리드, 파나마시티, 그리고 곧 밀라노와 워싱턴에 진출하여 객이 있는 곳에 있고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팀은 최첨단 솔루션을 채택하고 프로세스의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탈리아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술 부티크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성장했으며 약 8천만 유로의 글로벌 매출로 2022년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스페인과 파나마, 이탈리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곧 미국에도 지사를 두고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되는 첨단 보안 운영센터 SOC를 통해 고객 정보의 보안을 관리합니다. 회사에는 야심찬 확장 계획을 실행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할 약 250명의 우수한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접근 방식, 고품질 서비스 설계, 맞춤형 지원 및 관심을 통해 사이버 보안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의 보안을 위한 우리 팀의 총체적인 노력을 보장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는 정보 보안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고객과 함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회사의 요구에 맞게 각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비디스러프티브의 경험, 기술 및 입증된 절차를 활용합니다. 기업 지배 구조, 성과 관리,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책임을 통합하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SOC를 통해 연중 무휴 24시간 IT 및 OT 환경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능한 취약성을 감지하고 조직의 글로벌 비전을 제공하며 가장 귀중한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는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보안을 테스트하기 위해 보안 환경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수행하여 기존 격차를 찾고 다양한 맞춤형 연습을 통해 중요한 자산의 취약성을 제거하여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모두 보호합니다. 또한 팀이 필요한 경우 실제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되도록 조언, 교육 및 준비합니다. 당사의 맞춤형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조직의 전체 위협 생태계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술 도구를 위협 탐지를 위한 철저한 인간 분석과 결합합니다. 스마트시티는 미래의 도시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월드 에커nomic 포럼은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 관리의 과제는 주로 오염, 도로 교통, 주택 또는 서비스 이용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막대합니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 수직 솔루션의 인식에서 구현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시티의 수명 주기를 다루는 컨설팅 및 기술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드투엔드 배포는 스마트 시티를 위한 수직 솔루션 배포의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장 파괴적인 기술과 최고의 공급업체를 선택하여 귀하의 도시의 고부가 가치 맞춤형 사용 사례를 설계하고 수직 솔루션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추가 사이버 보안 계층을 부여합니다. 도시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의 요구에 따라 주요 개인 정보의 소비를 촉진하는 대시보드를 개발합니다. 자동화된 보고서 및 경고를 제공하여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하고 정보 품질을 유지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최근 가장 관련성이 높고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외에도 NFT는 고유하고 수집 가능한 특성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디지털 상거래 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NFT 프로젝트의 성장은 예술 작품, 다이아몬드, 부동산, 금 매장량, 주식, 채권, 수집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VC는 이러한 유형의 NFT 토큰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금융 및 암호화폐 시장. 비디스러프티브에서 우리는 이 혁명에 대해 낯설지 않으며 우리는 사용 사례의 개념화에서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및 파트너의 서비스에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경제에 특별히 전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솔루션의 유효성 검사 및 구현에 또한 교육, 개발 및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여 프로젝트,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개발합니다. 비디스러프티브는 내부 개발팀과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술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사고 및 유지 관리가 발생할 경우 모니터링, 지원 및 유지 관리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솔루션은 운영 가용성이 높은 SOC를 통해 소스로부터 보호됩니다. 우리는 또한 플러그 앤 플레이 제품을 생성할 준비가 된 서비스형 블록체인 인프라인 앵코러를 제공하여 이러한 유형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복잡성에서 클라이언트를 추상화하고 사용 사례의 기능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판서는 문화유산 NFT의 마켓플레이스로 이를 소유하면 티켓, 개인 이벤트 이용, 특정 캠페인 또는 추첨 참여, NFT 보유자라는 대중의 인정 등 실제 세계에서 특정 혜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작품이나 기념물의 후원자로서 이 NFT를 보유자가 소셜 네트워크나 프로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시각적 요소로 제공합니다. 비디스러프티브 스판서는 문화재를 소유한 정부 및 민간, 단체가 추가 채널을 통해 자산을 수익화할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전통적인 판매 모델은 유지하되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및 판매 모델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가합니다. 스폰서는 투기보다 문화적 관심의 동기를 부여한 가상 스폰서 클럽을 만들어 정부와 기업이 추가 수입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체 영상은 비디스러프티브의 인공지능 및 언어 처리 사업부인 비휴먼즈의 음성 합성 및 자동 번역과 디지털 휴먼의 애니메이션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발생한 오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결합하는 선구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사이버 보안, AI, NLP, 블록체인 및 스마트 시티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고급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부담스럽게도 저는 한국어를 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귀하의 질문에 영어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페인 비디스럽티브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 사업 기술과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인공지능 영상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신 라멘스 사르와트 선임고문님 고맙습니다. 네, 2022 ICT 국제 공동연구 컨퍼런스 첫 번째 순서로 2개의 세션에 걸쳐 스페인의 사이버 보안 정책과 기술 동향, 국제 협력 사례에 대해서 소중한 발표를 청해 들었는데요. 네,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특별 세션을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20분부터는 오늘 행사의 본격적인 개회식과 함께 메인 세션이 진행됩니다. 현장의 내빈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행사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